안녕하세요. 최천고소 송정호입니다. 주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투자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애공인업 기관이 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뉴스에 따라서 순환매 그 모멘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순환매 모멘텀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좀 파동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단발성으로만 이제 짧게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추세 흐름을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이제 그 이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개월에 그 33만 원의 유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반 함께 투자자는 이제 컨셉으로 가치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입하시면 이제 원 플러스 원, 네, 총 2개월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저의 송재 교육 USB를 제공해 드립니다. 영상하고 PDF 파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총 8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후반부에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 USB만 해서도 이제 1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 있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 가입을 하시면 5일날 나머지 물량, 그래서 새로운 제작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예,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네,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1668-4735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누가 이 최초 점에 추천해 주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이렇게 타이틀 적었네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종목들 제가 그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보, 최초 유료 서비스도 드린 종목, 네, 이제 대박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11월 25일, 이제 12월 15일 날 여기 드렸고요. 최저점. 그래서 남들처럼 이렇게 이제 뭐 예,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따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구간에 드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드린 거죠. 이런 구간. 네, 중간 12월 15일이니까 이 정도 되네. 중간 이 정도 구간에서 한국 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유료 서비스로 알려드린 종목인데 결국은 지금 33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남보다 더 저점에서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뭐 SL도 당연히 뭐 공개 방송에서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네,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16,000원대에서 흐름에서 2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예. 그리고 뭐 유니셈 같은 종목도요. 예. 어때요? 이날 1월 4일 날 알려드렸죠. 1월 4일 날. 예, 이날이네요. 1월 4일 날. 결국은 남들보다 이 구간에서 빨리 알려드린다는 거죠. 저희 장점이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저점에서 알려드리는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저번에 뭐 SL도 그렇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12월 말에 이 정도 선에서 뭐 알려드린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 현대 이하도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알려드렸었죠. 아래쪽에서. 그리고 뭐 최근에 미디어 관련해서 대장주였던 스튜디언 드래곤은 공개 방송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함께 하신 분들. 중간에 뭐 이렇게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나간 부분이죠. 추천이.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적어도 네, 최저점에서 알려드린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도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남들하고 차별화된 부분 최저점에서 알려드린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뜨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모바일 그 출장 앱에 오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예전에 있는 공개방송이 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잘 하시면 흐름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쭉 8월 달부터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들 잘 보시면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 구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쭉 이온 중요한 이벤트 흐름을 제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 변동성 장세가 되고 있죠. 개인 대 기관 외국인의 어떤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인이 연초에 12조 원 넘게 샀죠. 상당히 강한 어떤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모멘텀 순환매 이러다 보니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연장 흐름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시장 흐름에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허용되더라도 일부 대형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해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이제 대형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좀 해제되지 않을까 흐름을 볼 것 같고요. 일단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완전 해제라보다는 순차적으로 해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을 가기 위한 모멘텀 어떤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만 일단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계속 시장 흔들릴 때마다 가장 싸다. 한국은 지금 포로 기준으로 하면 15배 정도 지금 올해 수출이 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선진국은 26배 이상 되고 있고, 중국만 해도 18배.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보통 15배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가장 싸다는 거죠. 4배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고, 외국 특히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는 구간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때하고 다르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그 1월달 그 수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전의 1월달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 10% 지금 20일치까지는 이제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좋아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11%, 승용차 15%,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 60%, 갤럭시 A3, X 시리즈 새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스마트폰도 좋다는 거죠. 저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IT 기반의 경기 회복을 통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IT 기반으로 통해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올랐죠. IT 기반으로 다행히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좋고 승용차, 자동차, 스마트폰, 그래서 양대 축이죠. 반도체하고 이 승용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제가 이 품목을 보는 부분은 이유가 있죠. 제가 왜 수출을 보여주는가. 11월 달에도 IT 기반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 2차 전지는 계속 좋죠. 2차 전지도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제 12월 달도,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1월 달도 좋았다는 부분이고요. 왜 지금 계속 수출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한국증시에 올라갈 때,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 조건이 항상 맞췄던 점이 동조화됐던 수출이 증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하고 딱 맞물려 있고요. 결국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한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부분 이제 회복의 돈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IT 기반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출에 대해서 항상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주황색 선이 한국 코스피고요.
한국 코스피를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흐름은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예, 캔들이 나와 있는 다우 지수하고 예, 코스피를 표시한 거고요. 어떤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한번 미국 시장보다 좋을 때가 있었고요. 이때 리만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쭉 동조화를 보이다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죠. 이때는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 트럼프 때문에 못 갔죠. 이번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흐름이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계속 좋게 제가 지수 3000에 대해서 봤던 부분은 이런 흐름에 있어서 계속 여러분께 공개방송이라든지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다음은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요. 제가 너무 아래쪽에서 보면 두렵다 이거죠. 너무 불안하죠. 1400대에서 3000 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려요. 2018년도에 지수가 2500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때는 반도체 중심이었다는 점 체크해드렸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수 상승이 2500부터다.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미중 무역 때문에 못 갔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부터 전기차부터 해서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산업군들이 더 이때하고 다르다, 차별해서 그래서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이고, 최근에 개인의 유동성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만들고 IT주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몇 배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원주라든지 그 뉴스 보니까 연예인들 뭐 주식 1200% 이렇게 챙겼다는, 수익이 났다는 종목 나오는데 결국은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가 답인 흐름이죠. 중장기. 견고한 개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초 대비 12조 4천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력, 결국은 지금 현재 그 가계 저축 그 흐름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그때 한번 강하게 이제 펀드 열풍이 있었죠. 펀드 열풍이 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펀드 기관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이제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개인 투자자의 그 자금으로 보면 157조 정도 시장이 더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더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시장에 있어서 더 강한 어떤 유동성을 통해서 흐름이 강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체크해 드린 대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흐름에서 어떤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역전 현상이 아니죠.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점. 결국은 이런 부분은 경기 회복 이후에 그 시장이 어떤 그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 구간이죠. 코로나도 지금 잡히지도 못한 상황인데 유동성을 어떤 각 정부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관련해 보면 2%에 근접했을 때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1%대라는 점 체크를 해보고요. 나중에 또 계속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한 주간의 그 해외 글로벌 펀드의 주식 자금의 유입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유입되고 신흥국도 유입되고 있는데 인도, 대만, 브라질 신흥국의 외국인 순매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지는 않고 있죠. 외국인이 자금 유입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최근에 한국의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비중 조절을 한 거죠. 한국 비중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 모멘텀이 좀 더 지금 이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 발표 시점부터 외국인이 사더라고. 수출이 끝나면 단위별로. 그래서 1월 수출 발표하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 한국 증시의 기업들이 이익 증가되는 부분에 외국인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언젠가 또 들어올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됐을 때 보게 되면 이제 28일 날 FOMC, 그 회의가 있죠. 네, 가장 시장의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쪽이니까, 뭐, 자산 매입, 그동안 이제 그, 채권에 자산 매입 쭉 했는데 축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어떤 요인데, 일단 연준 의원들은 이제 아직까지 하지 않겠다 해서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수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인상 뭐 하지는 네,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 날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GDP 부분이 이제 나올 것으로 그 발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큰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은 네, 뭐 좌지우지하는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28일 네, 그 FOMC 회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주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국 기술주의 그 실적 발표가 있고요. 국내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보여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예, 시장에 그 관련된 미디어 업종이 상당히 좀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하고 연결돼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그래서, 미국 러셀 그 천 지수가 상당히 지금,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고, 지금, 앨런 이제 새로운 이제 재무장관 관련해서 이제 그 기술주의 규제하고 법인세를 회복되기 전까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네, 주 후반에 이제 그 기술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이어갈 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그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면 또 시장을 또 견조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주도권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은행주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가치주는 좀 약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실적 발표를 보면 80% 이상 지금 호실적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주들 네, 중요한 또 흐름 가장 큰 종목들이 발표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저번에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했지만 이제 구체화된 실적 발표가 28일 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조 환원 정책 그 투자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만큼 배당을 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조조 환원 정책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다시 이끌고 가는 상승을 이끌고 가는 큰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8일 날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8일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뉴스에 따라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 시장을 또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비중이 크니까 대장주의 흐름, 지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일 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S&P 미국 그 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처럼 금요일 날 미국장 끝난 거 보면 거의 이제 이 축이죠. 성장주만 좋았습니다. 성장주 뭐 애플부터 해서 플러스권은 흐름은 이제 혼조세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헬스케어하고 네, 기술주들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전날은 다 확연했죠. 예. 미국은 이제 녹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애플, 반도체 관련주, 커뮤니케이션 관련주,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끌고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만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주중에 이어진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시간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체크를 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제 모멘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라서요. 지금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 이어졌는데요. 포인트는 이제 수소 부분 경제 관련해서 2월 정도에 이제 정부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 2.0
발표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그 섹터 종목들이 좀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IT주도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이제 이 부분 이제 단기 순환매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중국 소비 관련 이제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중국 경기 회복과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섬유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직장을 많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 이제 의류 쪽도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제가 영업 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설 전에 이제 건설 관련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죠. 네, 그러면 건설주하고 이제 기계업종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정치 일단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부터 해서 정책 테마주, 서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부터 대선으로 가죠. 대선 테마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되면 바이오 업종에서도 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큰 축은 뭐 자동차, 뭐 전기차, 스마트카는 가는 상황이고 5G도 가겠죠. 네, 흐름에서. 근데 이제 모멘텀 상황에서 보면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 이제 미국의 오스틴 반도체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관련 섹터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수소 관련해 최근 나온 뉴스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 에카 수소 플랜트 애정 부지가 이렇게 이제 됐다고 이제 소식도 나왔고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수소 교통 복합 기지 조감도도 이제 보이면서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거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내년 하반기 수소 중국에다가 수소 연료전지 생산 기지를 가동한다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되고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월 달에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민간과 공기업이 그 투자에 대한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성그룹, SK두산중공업,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런 보면 이런 SK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의 제조공의 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 효성,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효성 울산 영연 공장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SK 울산 공장 사진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신재생,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울산에 있는 화력 발전소 내에 위치한 발전 시스템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조금씩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추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고 가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수소 경제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모빌리티, 중국 소비, 공매도 연장, 이런 주택 보급, 어떤 이제 단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 수급주 삼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미코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뉴딜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반도체 소부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쓰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전지,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가로 상당히 싼 원재료로
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세라믹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세라믹 전해질하고 저가 촉매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에서 연면적 3,000 평방미터 그 건물에서는 이상에서는 이제 이 친환경 관련해서 향후 이제 수소 연료 관련해서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1메가와트시에 대한 부분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8kW 와트시까지 시스템이 상용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다른 그 차별화 점은 이제 고온에서 이게 부품들이 이제 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내구성이 상당히 그 다른 경쟁사보다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2년 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1550 어떤 메가와트씩 그 어떤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수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소부장 관련해서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키운 회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세라믹 관련된 히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에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에 쓰이는 이제 세라믹 히터라는 장비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이 미코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닉 IPS가 연결돼 있죠. 오닉 IPS가 삼성전자에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라는 이 제품을 지금 일본에 그 수입해 오던 걸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D램도 좀 회복하고 있고, 이제 캐파가 이어지고 있죠. 캐파가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올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소 연료 전지하고 이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제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21선을 어떤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다면 21,5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21,000원대까지는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린 리드라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과 연결되면 이제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크죠. 네, 중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보신다면 21,000원대까지 좀 더 목표가를 세우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이 회사도 이제 그 수소 DK락은 저는 교집합 종목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재료도 있지만 두 가지 재료. 이 회사도 수소하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수소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이고요. 넥소라는 현대 아시겠죠? 현대 수소차죠. 여기에 부품 관련해서 연료 배급 모듈을 8가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소 충전용 핵심 부품을 수소 충전용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밸브 고초압,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압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압 밸브를 공급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급적으로 이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넥소에 공급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이 수소 발전소를 시스템을 이제 국축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밸브도 피팅 제품하고 해서 공급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제 긍정적이죠. 결국 이제 반도체 공정 설비에도 피팅과 그 관련 밸브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비메모리도 메모리 지금 계속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떤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의 흐름을 딱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도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18,300원 나이께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 종목은 다시 나중에 추세적으로 이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더 길게 가신 분이라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올라오는 이제 5일선을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으로 보게 되면 이제 5일선이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다가 밀렸을 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잘 타고 가는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또 많이 아실 거고, 네, 흐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즘 최근에 장비 쪽이, 배터리에서 장비 쪽이 좀, 상승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장비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플러스라는 그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1,896억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이제 아직 가격이 싼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까 모빌리티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구주 공장 배터리 증설 공장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GM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증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엠플러스고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으로 한 11선과 21선을 딱 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대해서는 지금 11선을 종가 기준으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저가로는 21선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쉬어가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때 거래량이 실린 자리가 이제 2만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반등해서 강하게 올라오면 2만원 선에서 한번 좀 끊어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무상 증자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갔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후에는 이제 추세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정고점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추후 흐름에서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면 본격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기적인 재료로 먼저 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까지 상당히 캐파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된 GM이라도 유럽 자동차 사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N플러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쪽도 이제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가 많이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되면 거기에 테슬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네,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이런 회사 뭐 당연히 뭐 국내 현대 기아차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간세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어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체크를 어떤 조정이 나와준다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 플러스 말하면서 타이어 관련해서도 제가 투자 힌트로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다음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M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그 백신 보급 때문에 여행주도 많이 갔죠. 여행주 갔죠. 상승했죠. 면세점들 상승하고 있죠. 화장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 엔터주 공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엔터주가 저가주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섹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일단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한번 올라왔는데 이제 이 종목 이제 100일선은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아티스트 활동력이 가장 큰 그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NCT라는 그룹이 지금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앨범을 보시게 되면 앨범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이제 NCT 관련해서 240만 장이 팔렸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이 일본 쪽이죠. 일본의 자회사가 좋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본 이 부분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해결된다면 상당히 주가가 릴레이팅 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도 그렇지만 이런 앞으로 흐름에서 본다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NCT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떤 코로나가 좀 더 백신으로 해서 잡혀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엔터주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엔터주가 당연히 엔터주겠죠. 이 종목이 5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번 반등했을 때가 이제 4만원 부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4만원을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놓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저점 라인은 이제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라인 때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이제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좋게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회복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이 종목 좀 더 시총이 좀 더 싸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정도 되면서 탄력적인 종목을 본다면 이제 잉글 우드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온라인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채널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요. 미국에 대한 온라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수익성 면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본다면 잉글 우드랩을 중요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저항대 라인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한다면 한알령 나중 해제 시점까지 본다면은 이 종목 이제 8,000원대까지 한번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정되게 성장되는 기업들은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잉글 우드랩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무상증자가 하면서 그동안 좀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쭉 매물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화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제가 다른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느 정도 최근에 12월 달에 일단 연초에 있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먼저 반등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올라온 상황이죠. 이제 바닥권에서요. 최근에 1월 달에 31,000원 선 이 구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강한 매물대를 보게 되면 이제 4만 원 중반대 오면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4만 원 중반대 정도 진입하게 되면 상당히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내용 측면에 보면 일단은 이제 항체 기반의 치료제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이제 트렌드를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CRT 치료제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CRT 세포 치료제라고 해서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이제 주도적인 어떤 흐름을 가졌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장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네, 트렌드. 이제 가장 신약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트렌드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관련해 보게 되면 내용 보게 되면 림프종 관련해서 백혈병부터 림프종, 그리고 난소암, 이런 임상 재료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만의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넥스트라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항암제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이암 관련해서 적용 관련해서 이제 임상 관련된 재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하고요, 누마티스 관절염하고 대장암 관련해서 이 회사 이제 이중항체 관련 치료제를 통해서 아마 전임상 단계에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새로운 진입 임상 일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료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으로 에크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택보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니까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주택보급을 많이 되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라는 기업이 또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이제 5일선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일단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통해서 설 전에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보급을 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산업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루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 이건산업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1차 저항이 이제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3,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세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목표가는 제약 두지 않은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계속 간다면 이런 종목도 계속 타고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짧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장기를 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타고 가는 게 때문에 21선 이렇게 추세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선언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